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3월 12일 목요일 뉴욕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어제 강한 주식 반등세가 하루 만에 조금 좌절이 된 모습인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0.34%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9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진 않았지만 장중 내내 무거운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장중 2.3% 이상 급락을 했고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으로 오늘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면서 이제 위험 자산인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외무부 장관급이 터키에서 회담을 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푸틴과 이제 1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푸틴이 제시한 휴전 조건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폭격하는 등 민간인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일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대피 채널을 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이 이날 민간인 사상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네, 결국 어제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던 강한 반등세는 추세적인 강세 전환, 즉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데드캣 바운스였던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는 이제 전날의 상승분을 상당 부분 되돌리면서 다시 이제 부진하고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전체의 상승을 견인을 했었던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모두 크게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일 장 마감 이후 주식 분할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5.41%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또 월가의 대표적인 가장 큰 투자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러시아에서 이제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와 여러 상황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영업을 러시아 지역에서 중단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JP모건도 이제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금융주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IB 은행들의 러시아의 익스포저가 상당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 중에서 러시아 익스포저가 가장 큰 은행은 크레디트 스위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에 공시한 러시아 익스포저가 98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네, 골드만삭스의 경우 러시아 익스포저가 이제 9억 4천만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채권 관련 익스포저가 6억 5천만 달러 수준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전체 자산 비중 중에 러시아에 관련이 된 자산 비중은 10%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수준이 러시아 자산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비록 러시아에서 영업 행위를 중단을 하지만 러시아 자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를 이어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서 영업이 계속 무기한적으로 중단이 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은행주와 금융주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미국 기업 중에서는 오늘 또 버거킹이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중단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 등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을 한다고 말했었죠. 사실 이렇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좀 큰 부담이 결과적으로 따르면서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맥도날드의 경우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중단하면 하루 5천만 달러의 이제 손실이 매일 발생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의 영업 중단을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소비 방어주인 P&G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도 어제 주가 반등을 견인을 해서 기술 관련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은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심리가 크게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역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을 했고요. 전월 동기 대비 0.8%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 예상치였던 7.8%를 소폭 상회를 하는 수준인데요.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8%대의 인플레 급등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1982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물가 상승률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거주 비용, 그리고 에너지 비용, 그리고 식료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견인을 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일반 미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월에 물가 지표는 세 가지 정도의 함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함의는 과연 지금 물가 지표가 피크를 쳤느냐, 고점을 쳤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12월부터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면서 전문가들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2월에 최고치를 달성한 다음에 점차 이제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관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던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지면서 지금 2월의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이 아직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제 3월에 오늘 발표된 건 2월 CPI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3월 CPI는 8%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월 말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2월 CPI의 전쟁의 여파 그리고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의 여파가 일부 반영이 됐겠지만 이제 폭등 랠리가 시작된 것은 이제 3월 들어서이기 때문에 3월 물가 상승률이 이제 8%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함의는 아무래도 이 인플레 지표가 다음 주에 당장 열리는 연준의 3월 FOMC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이미 시장에서 7.8% 이상 수준의 인플레를 예상을 했었고 또 오늘 나온 지표가 그렇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정도로 크게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인플레 데이터는 더 적은 폭의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하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이 대체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의회에 이미 출석을 해서 25bp 인상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이고 이것에 관련돼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난하게 3월 FOMC에서 연준은 25b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FOMC 전망치인데요. 이번 3월 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의 범위가 0.25%, 즉 25bp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참가자들이 전체의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함의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결국 파월 의장이 시장에 25bp 인상에 대한 강한 확신을 줬고 이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급등을 했다고 해서 시장에 엄청난 어떤 변동성을 촉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경제 타격을 받는 유럽이 이제 전쟁 이후 최초로 통화정책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조금 관심이 쏠렸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이제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22 통화정책 성명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번 성명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APP 얘기인데요. APP는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기존에 자산을 매입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APP를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일정을 대대적으로 ECB가 앞당겼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APP를 통한 자산 매입을 이제 10월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마지막 APP를 통한 마지막 채권 매입이 6월 가량에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월에는 400억 유로를 매입을 하고 5월에는 300억 유로 그리고 6월에는 200억 유로 가량의 채권을 APP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중단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ECB가 기존에는 APP가 중단된 이후에 금리를 바로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끝나면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긴축에 돌입하면서 같이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통화정책 발표문에서는 APP가 종료되는 즉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요. APP를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즉시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이슈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유연함을 조금 열어준 정책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오늘 ECB의 통화정책 결정을 보고 다소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ECB가 이제 연내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 유효가 했었는데 오늘 통화정책 방향문을 확인한 후에 연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연내 2회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유럽 증시가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유로스톡스 50, 유럽 지역의 50개 지수를 모아놓은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3%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유럽 중앙은행이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긴축적인 신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켰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긴축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 정책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조금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시장은 이를 조금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ECB 통화정책 결정 회의 이후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3.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성장률이 2.8%, 내후년에는 1.6%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투심을 조금 악화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유가는 오늘도 굉장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가 어제 거의 12% 이상 하락하면서 거의 십몇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 상승을 했었습니다. 5%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WTI 가격이 114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이후에는 갑자기 돌연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배럴당 106달러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의 종가, WTI 유가 종가는 3월 1일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어제는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조금 끌어내렸다고 하면 오늘은 다시 UAE가 이 증산에 대한 발언을 철회를 하면서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촉발이 됐고요. 원유 시장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매우 얇아지고 또 장의 심리가 산산조각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루에 8달러 이상 유가가 급등락하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가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130달러대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주가는 어제의 반등을 이제 하루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최근 증시 흐름은 유가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주가도 급등락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같이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